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대부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향후 10년간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낼까를 생각해 보면 모빌리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빌리티라 함은 단순히 탈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동력원이 전기라든지 수소차뿐만 아니라 공유 경제라든지 플라잉카라든지 자율주행 등 제반 서비스 모든 부분을 포함합니다. 미래셋이 정의하는 퓨처 모빌리티는 이러한 핵심 개념 4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력원으로서의 전기 수소차, 두 번째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세 번째는 항공 플라잉카, 네 번째는 공유경제 플랫폼입니다.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 ETF는 기존의 패시브 ETF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투자풀 역시 단순히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관련 밸류체인뿐만 아니라 항공, 플라잉카, 공유경제 등을 포함합니다. 투자풀이 다양하다는 데서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퓨처 모빌리티 ETF는 섹터 테마형 ETF입니다. 그리고 성장형 펀드이고요. 미래셋 자산운용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유형의 성장형 펀드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본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희 리서치만의 노하우와 운용상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는 다른 ETF 대비해서 강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은 미국의 테슬라라든지 중국의 뉴오 같은 완성차 업체들인데요. 반면에 이 서플라이 체인을 살펴보면 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 한국의 LG와 SDI, SK이노베이션 등의 점유율을 합치면 글로벌 1위입니다. 당연히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라든지 장비 이런 부분에서도 큰 폭의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현대차가 미국에서 8.5조 원 가량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향후에 많은 IT 기업들이 전기 자동차로 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달리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이 전기차를 만들어줄 주문 생산이라든지 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작해줄 글로벌 플랫폼을 가진 회사가 글로벌에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 한국의 현대 기아차는 eGMP라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 상대적인 경쟁 우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소 경제는 한국이 글로벌에서 선점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현재 한국의 수소차 점유율이 글로벌에서 1위이고요. 그리고 한국은 지난 2월 글로벌에서 처음으로 수소법을 시행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물론 수소 밸류체인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저희는 연료전지 부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자체뿐만 아니라 연료전지 부품 가운데서도 부가가치가 큰 부품들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많은 해외 유수의 기업들이 독점적으로 생산하던 부분이 한국의 기업들이 그동안의 R&D와 그리고 기술 투자 등의 성과에 힘입어 국산화되고 그리고 양산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3가지입니다.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입니다. 하지만 레이더와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초창기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카메라 모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카메라 모듈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시작하여 나중에 레이다, 라이다 등 자율주행 기술이 확산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투자 기회를 찾고자 합니다.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삼성이라든지 LG전자에서 스마트폰을 납품했던 경험이 있고요. 우수한 화질과 그리고 높은 내구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분이 자동차가 전장화되면서 수많은 투자 기회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플라잉카는 말 그대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란 뜻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런 분야의 기술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2025년부터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요. 2028년부터는 상용화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잉카에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리고 유지보수 등의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하드웨어 쪽입니다. 과거에는 플라잉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기체가 무거웠고요. 그리고 이륙할 만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을 통해 기체 무게를 상당히 줄였고요. 그리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서 근시일 내에 상당히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역시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서 팀 코리아라는 플라잉카 그리고 UAM 관련 투자 집합체를 만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협조를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저희는 그곳에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